안녕하십니까. 비밀스러운 비밀 뉴스 비밀 앵커 조비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 거래처와의 갈등으로 얼굴을 붉히며 투쟁 중이라는 B 거래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뭐니뭐니 해도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바로 주변 가게와의 갈등인데요. 주변 가게와의 불화로 장사에 지장을 초래한 불화씨.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연결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인과 단골 고객 사이 보이지 않는 끈끈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외상을 하는 골칫거리 단골 손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외상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상 생활 법률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잠시 후 비밀 뉴스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대박나는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매출 쓱쓱, 재미 톡톡. 안녕하세요.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조현민입니다. 다양한 법률 문제, 이제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장사의 비밀에서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딱딱한 법률 용어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시는 분이죠. 변호사 조상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강사님, 오늘은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법률 문제들을 다뤄주신다고 예고해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이어가 주실지 살짝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일반 민사 법률 관계가 될 건데요. 뭐 예를 들면 외상대금 어떻게 받아야 한다, 소비대차를 냈을 때 공증을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거래처하고 관계해서 법률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이 법률 분쟁, 민사 분쟁의 알파의 오메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멋진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법률 지킴이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장사와 법률이라는 제목으로 일반 민사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의 법률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맞닥뜨릴 수 있는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듣는 이 주제의 내용들은 정말 활용도가 높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래처와의 문제입니다. 일반 민사, 일반 상사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죠. 자, 거래처와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사연이 또 왔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자, 전통시장 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먹는 음식을 파는 그런 이제 식당을 운영하고 있나 봅니다. 그런데 위생이 참으로 중요하죠. 한번 사고가 터지면 정말 손님들이 발걸음이 뚝 떨어집니다. 그런데 식당에서 순두부찌개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이걸 먹은 손님이 탈이 나가지고 정말 항의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약값도 주고 병원비도 주고 그 다음에 이게 음식값도 다 환불해 주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거래처와의 문제입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이 상인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는 두부를 판매했기 때문에 두부 판매상, 소위 말해서 나의 거래처인 두부 판매상이 이게 좀 안 좋은 두부를 판매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 거래처에
이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고 하네요.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무 많은 쟁점이 있는데요. 정말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자, 첫째, 이게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인과관계. 두부 때문에 배탈 났다. 뭐 심지어는 순두부찌개 때문에 배탈 났다. 이게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도요, 회의 중에 초밥 도시락을 줬는데 이걸 먹다가 사람들이 전부 주사 맞으러 간 거예요.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보건소에다 전화를 해봤죠. 그랬더니 보건소 당장 보건소로 와서 변을 봐라. 변을 채집을 해서 그 증거를 남겨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뭐 오염된 물을 먹었을 수도 있고 오염된 빵을 먹었을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순두부찌개 때문에 배탈이 났느냐도 밝히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분명히 배탈이 났는데 이게 뭐 그 사람의 잘못인 걸 입증하기도 힘들다는 말입니까? 이랬더니 그러면 그 초밥 도시락을 판 집에 그 초밥 도시락이 증거로 확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먹고 없고 거기도 그 만들어 놓은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이게 입증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순두부찌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도 힘든데 밝히기가 힘든데 두부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 이거 밝히기는 더 힘들겠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손님들이 배탈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배탈이 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신고를 하겠죠. 아까처럼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 사례도 이야기 드렸지만 배탈이 났습니다.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나옵니다. 역학조사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음식을 만들고 있는 위생 상태를 다 점검합니다. 초밥 남은 거 있는지 줘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초밥 남은 것도 다 확인을 합니다. 뭐 증거를 빨리 인멸해버리겠죠. 왜? 우리가 벌써 가서 야 당신네들 초밥 먹고 우리 배탈 났어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증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초밥이 없는 겁니다. 보건소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렇게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냐 이렇게 해서 이게 역학조사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그냥 일반적으로 야 너희 그 초밥 때문에 우리가 배탈이 났으니까 손해배상 하세요 라고 그냥 일반 손해배상을 법원에다 청구를 한다.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기기가 힘들다고 봅니다. 만약 보건소가 밝혀냈어요. 이 사람들의 잘못이다. 너희들은 과태료를 받아라. 너희들은 처벌을 받아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결과가 아주 중요한 증거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그냥 민사소송을 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죠.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첫째, 병원 입원하죠. 입원해서 치료를 받죠. 그럼 치료비 전부를 배상받아야 되겠죠. 두 번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어떻습니까? 제가 일을 못하죠. 하루에 제가 뭐 예를 들면 하루 한 10만 원 벌이를 하는데 이틀 입원을 했어요. 그럼 20만 원을 못 벌었습니다. 세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 이제 초밥만 먹으면 막 겁을 먹고 로이로제를 막 앓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해서 손해는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키를 여는 최고의 단서는 보건소가 그러니까 증거 수집이 잘 돼서 역학조사를 통해 가지고 진짜 이 케이스에 따르면 이 두부에서 문제가 생긴 걸 발견해냈다. 이러면 이 순두부찌개를 판 상인도 일정 정도 면책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정 부분 면책입니다. 왠지 아세요? 어차피 재료는 산 거고 그걸 갖고 요리를 만든 사람은 이 식당을 하는 주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식당 주인이 아니 그 두부가 상했는지 안 좋은지 자기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부를 단순히 판 사람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선도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이러면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소위 말해서 온팡 덮어 쓰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불상사 속에서 이 법률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항상 좋은 재료를 쓰시고 재료가 왔다고 해서 그 재료를 단순히 믿고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재료는 항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하에 항상 조사를 다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나중에 소송이 생겼을 때도 우리 식당은 이런 식으로 재료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항상 확인합니다라는 시스템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주변 가게와의 문제가 또 발생을 했네요.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임대로 10평 정도의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야채 가게 하시는 분이네요. 근데 옆에 야채 가게와 지금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옆에 야채 가게 할머니께서 이 배가 아프셨던지 이 옆 야채 가게 앞으로 이게 물건 내리는 이 뭐랍니까? 이 식재료 상들이 와서 차를 대고 물건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 그 앞에다가 진열대를 놔가지고 이 식재료가 오는 차가 저 멀리 한 40m 밖에다가 차를 대고 무, 양파 아주 무거운 것 그 짐들을 이렇게 실어다 날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좀 비켜달라 당연히 부탁을 했겠죠. 그랬더니 야 내가 먼저 장사 시작했는데 내 장사 망치고 너네들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욕설과 험한 말을 하셨습니다. 험한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물건을 막 내리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주차를 하고 매연을 풍기냐 이러면서 막 쓴소리를 하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게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야채 가게 하고 있는데 또 야채 가게니까. 근데 이 야채 가게 잘 돼버리면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그럼 옆집 할머니 야채 가게 할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욕설을 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야, 내 장사 망치고 있네. 삐빅삐빅 뭐 이렇게 욕설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욕설을 하시면요. 이 공연히 사람의 어떤 뭐랄까 이제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죠? 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그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면 예를 든 겁니다. 이혼한 사람한테 야, 이 사람 이혼했어요 라고 말해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소위 말해서 부끄러운 일이면 그게 진실사실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이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혼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서 절대 욕하거나 막 사람 깎아내리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바로 고속감이에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합의를 보셔야 됩니다. 왜? 모욕죄 명예훼손죄는요. 합의하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뭐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핵심적인 쟁점이죠. 뭡니까? 이 트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진열대를 설치해가 트럭이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열대가 그냥 일반 자기 그 가게에 설치한 게 아니라 이게 그 통행로, 일반 통행로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일반 통행로에다 진열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이 도로에 통행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악랄한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해악의 의사를 품고 했으면 이게 업무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도로 점령 허가 없이 진열대를 도로 위에다 이렇게 놔뒀다. 그렇게 되면 이게 도로법 위반으로 오랫동안 그냥 이게 장시간 지속적으로 놔뒀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근데 일시적으로 놔뒀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치우세요라고 하는 구청의 시정명령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시정명령을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이라 그래가지고요. 또 추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에서 저희 할머니, 야채 가게 할머니는 큰 실수를 하신 거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 오히려 본인이 손해입니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요. 자, 이번에 다른 케이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외상 대금 문제네요. 외상 대금 문제입니다. 자, 자파류를 판매하고 있는 상인인데요. 단골 고객이 계신가 봐요. 대량으로 물품을 구입해 가십니다. VIP죠. 그런데 한두 번 외상이 계속 커지더니 몇백에 이를 만큼이 됐습니다. 이제 VIP가 아니죠. 진상 고객입니다. 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겁도 난다. 이거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외상 대금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게 그냥 단순히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것도요. 채권 추심법이지만 상거래 채권도 채권 추심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거래 채권을 받으러 갈 때도 추심자가 돼요.
그럼 채권 추심은요,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채권 추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대금 청구를 안 하면요, 없어져 버려요.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용 증명 발송하고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소송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3년 내에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절대 이게 깜빡하시면 큰일 납니다. 외상대금 그럼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습니다. 상거래 채권을 당장 보세요. 소송해가지고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을 가지고 집행을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을 환가받고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뭐 합의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그러면 판결 절차만이라도 좀 안 할 방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공증하세요. 공증. 소비대차는 바로 공증이 가능해요. 공증하고 나면 재판을 안 해도 돼요. 이 공정증서를 갖고 있잖아요. 변제기, 돈을 갚아야 되는 딱 그 시점에 그냥 이거 가지고 법원 가서 집행해 주세요. 그러면 바로 가서 그냥 딱지 붙여가지고 집행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증을 미리 해놓으면 재판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상거래 채권, 이거 우리 외상 채권은 어떤가요? 이것도 어음공증이라 그래서 있잖아요. 그런 어떤 채권의 어떤 형태를 어음 거래처럼 바꾼 다음에 즉시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공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변호사님, 시장에 막 뿌려지는 것도 있죠. 떼인 돈 받아들입니다. 그 불법 추심 이런 거 좀 맡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식 법률 절차에 따라서 채권 추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법률 전문가, 변호사를 찾으셔서 상담을 하셔야지 그냥 뭐 함부로 이렇게 자력구제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장사와 법률과 관련돼서 일반 민사관계를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밀스러운 비밀뉴스의 비밀앵커 조비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 거래처와의 갈등으로 얼굴을 붉히며 투쟁 중이라는 B 거래 씨,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가게로 말할 것 같으면 위생이나 유통기한에 보통 신경을 쓰는 가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식사를 마친 손님이 배탈이 났다면서 항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값과 진료비까지 물었습니다. 신선도가 떨어지는 식재료를 판매한 거래처,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배야! 손님의 배탈! 그 주범은 누구일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저도 참 배야! 궁금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많은 쟁점이 있는데요. 정말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자, 첫째, 이게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과관계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이상 누구의 잘못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말이 있듯이 원만한 해결과 꼼꼼한 점검으로 얼굴 붉히는 일 없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통시장에서 뭐니 해도 제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바로 주변 가게와의 갈등인데요. 주변 가게와의 불화로 장사에 지장을 초래한 불화씨,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옆가게 할머니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어요. 길 사이에 지혈대를 떡하니 놓고 장사를 하고 자동차가 다닐 수 없으니까 비켜달라고 했더니 욕설을 퍼붓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이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옆가게 할머님의 갖은 욕설과 통로 방해로 장사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불화씨.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욕설을 좀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야, 내 장사 망치고 있네. 삐빅삐빅 뭐 이렇게 욕설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 상인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욕설을 하시면요. 이 공연히 사람의 어떤 그
그 뭐랄까 이제 명예를 깎아내리는 그죠? 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요. 그 통행로, 일반 통행로에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일반 통행로에다 진열대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이 도로 통행 방해가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악랄한 의사,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해악의 의사를 품고 했으면 이게 업무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군요. 할머님 꼭 바르고 고운 말 쓰시고 장사는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인과 단골 고객 사이 보이지 않는 끈끈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외상을 하는 골칫거리 단골 손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저희 집에 방문해주는 고마운 단골 손님이 계십니다. 이젠 허물없는 동네 친구 같은 사이라 한 번, 두 번 외상을 해줬는데 그 이후로는 수시로 지갑을 두고 왔네, 카드가 없네, 현금이 없네 하면서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차일, bil, 외상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지금은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단골이라는 이름으로 외상대금 지급을 미루는 고객. 그로 인해 적자가 나고 있는 B 외상씨.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것도요. 채권 추심법이지만 상거래 채권도 채권 추심법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거래 채권을 받으러 갈 때도 추심자가 돼요. 그럼 채권 추심은요.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채권 추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식이 있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년 동안 그 여러분들이 대금 청구를 안 하면요. 없어져 버려요. 소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용 증명 발송하고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 소송 제기하고 이런 것들을 3년 내에 하셔야 됩니다. 네, 떼인 돈은 돌려받아도 상한 마음은 돌리기 어렵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칠까 말까 고민했지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비밀 뉴스의 비밀 앵커 조비밀이었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의 끝내주죠? 끝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사를 하면서 겪게 되는 법률 문제 정말 다양한 것 같은데요. 이런 법률 문제에 휘말렸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절 찾아오셔야죠. 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빨리 상의하면 빨리 상의할수록 해결은 더 빨라집니다. 그렇군요. 네. 전통시장을 또 다니다 보면요. 제가 간판 중에 원조라고 적힌 가게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원조라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 참 많을 것 같아요. 실제 원조인 가게가 원조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 상표, 상호와 관련된 문제와 그다음에 고객들이 인정하는 문제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표 상호라는 것은 솔직히 먼저 등록한 사람이 임자예요. 대신 그냥 원조 할매 국밥을 하면 이거 등록 안 돼요. 왜? 일반적이에요. 원조 할매국밥. 그러니까 상표에 원조자를 넣을 수는 있는데 그냥 원조만 넣어가지고는 이게 등록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 등록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상표 등록만 했다고 해서 원조가 되나요? 아니죠. 맛이 원조여야죠. 손님들이 찾아와야죠. 그런 손님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줄이 인정해 주는 것이지 상표가 인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갖춰야죠. 그렇군요. 네. 오늘도 또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장사의 비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조상규 강사님이 말하는 장사의 비밀 과연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돈이 없어도 땡땡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제를 보니까 돈이 없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맞나요? 예, 무전유죄 이런 말은 옛말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법무부 산하에 한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는 장애인, 노인,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무료 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한번 어디일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예,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청이 있는 데는 무조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바로 앞에 건물에 어디 가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상담실과 소송실이 분리돼 있는데요. 상담실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뭐 번호표 뽑고 좀 기다리긴 해야 되겠죠. 네. 기다린 다음에 상담을 하면 충분히 상담을 받고 이게 소송을 공짜로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 네. 그다음에 이게 사건이 되는지 상담을 받은 다음에 송무실로 전달을 해서 공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한법률구조공단. 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밀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발전하려면 땡땡법을 지켜야 한다. 제가 사실 법에 조금 취약한데요. 네. 문제가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는 뭔가 시적인 표현을 좀 쓰고 싶어가지고요. 네, 기대가 한번 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는 법을 지켜야 한다? 맞습니다. 네, 이런 법도 있나요? 민법, 상법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조화롭게 상생하는 법. 소위 말해서 다 함께 같이 크는 법. 예. 그 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하고 뭐 꼭 소송을 통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서로 양보하면서 그렇게 법률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군요. 네. 변호사님 말씀처럼 강제성은 없지만 전통시장 상인분들 모두 함께하는 법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법률 상식들을 진짜 재미있게 알아봤는데요. 오늘이 강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요. 아쉽습니다. 정말 저도 아쉽습니다. 예. 한 20회를 해야 되는데 4회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그럼 오늘 끝으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영상으로 찾아뵙지만 정말 법률적 분쟁이 생겨 도움이 필요하실 때는요.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법무법인 주원의 조상규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까지 변호사 조상규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사하면서 꼭 필요한 법률 상식. 이제 정확히 알고 대비하는 자세로 누구보다 당당한 상인으로 거듭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보면 볼수록 돈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